안녕하세요. 오늘은 CEN 공부 방법과 시험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CEN 공부했을 당시에 공부 방법이랑 시험 후기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CEN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CEN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CEN은 Certified Emergency Nurse입니다. 응급 전문 간호사 자격증인데 자격증인 만큼 면허와는 다르게 유효기간이 4년입니다. 그러고 이제 총 3시간 동안 175문제를 푸시게 되는데 그 중에 25문제는 더미 문제로 실제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총 150문제 중에서 106문제 이상을 맞추셔야지 합격이 됩니다. 응시 조건은 NCLEX가 있으면 더 좋고 없더라도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응시를 할 수 있고요. 대신 NCLEX가 없는 경우에는 BCEN이라고 응급전문간호사협회에 서류를 보내서 응시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ER 경력을 2년 이상 가진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도록 추천을 하지만 특별히 ER 경력이 없어도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격률은 지금 평균적으로 한 50.1%에서 50.5% 정도 되는 합격률입니다. 제가 CEN을 준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부서에 근무 시간이 없어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병동 출신이어서 나중에 병동 전문 간호사를 딸 예정이긴 한데 병동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병동에서 일한 특정 근무 시간이 있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데 CEN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경력이 없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될 때 연봉 협상 같은 경우에 조금 유리한 경우가 있어서 따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제가 병동에서 근무하더라도 응급 상황을 맞닥뜨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의 간호의 그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CEN 공부했을 때 사용했던 공부 자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책입니다. 이건 CEN 공부하실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자료집이실 텐데요. 요거는 CEN 각 계통별로 요약이 되어 있는 요약본이고 저도 이 책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했거든요. 저는 아마 시험 보기 전까지 거의 한 6회독 이상은 했던 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핀코트 책입니다. 이 책도 CEN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무조건 푸시게 되는 문제집이실 텐데 이것도 이렇게 각 계통별로 나눠져 있어서 75문제씩 풀 수 있고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취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리뷰할 때 굉장히 좋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CEN 모의고사 문제집을 저는 활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총 6회분으로 되어 있고 실제 시험처럼 175문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 실제 시험 익히는 데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시험에 안 나오는 그 약의 약물 기전이라든지 조금 쓸데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딱 한 번만 풀고 다시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자료로는 저는 CEN 그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고사를 인터넷으로 끊어서 실제 연습을 했었고요. 그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똑같은 CEN 그 시험 창이 뜨다 보니까 눈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느낌? 아마 NCLEX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월드 풀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유월드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CEN을 공부를 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3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달별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두 번째는 저는 데이 나이트 12시간 근무 2개의 시프트를 뜨기 때문에 시프트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세 번째로는 공부 방법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EN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CEN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시험 준비하시는지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거든요, 계획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CEN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각 카테고리별로 몇 문제씩 나오는지, 어떤 질환들이 나오는지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각 문제집마다 어떤 계통이 몇 문제씩 나오는지 이렇게 다 적어놓고 우선순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각 달별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ER 출신도 아니고 ER 경력도 없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단 3월 달에는 리핑코트와 CEN 요약집을 통해서 스키밍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일단 이때는 그냥 책을 한 번씩 쭉 그냥 훑어보면서 이런 계통에서는 이런 질환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중재들이 필요하구나에 대해서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4월 달에는 보통 그런 작업들을 주로 했고요. 4월 달에 이제 CEN 요약본과 리핑코트를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할 때 중요한 작업을 하나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여러 군데 좀 개념이 흩어져 있는 걸 싫어해서 한 군데로 다 모아두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념을 한 군데 모으는 작업을 4월 달에 진행을 했고, 저는 CEN 요약본집에 모든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요게 카디오 파트 제가 공부를 했던 건데, 이 요약본에도 충분히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빠져있는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 빠져있는 내용들을 리핑코트를 공부하면서 보충하면서 부족한 개념들을 여기 옆에 관련된 파트에 전부 다 적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요 한 건 만드는 걸 위주로 4월 달에 공부를 했고, 이렇게 포스트잇으로도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했고, 잘 외워둬야 할 것들, 그리고 좀 이미지로 외워두면 좋을 것들은 이렇게 공부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책에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CEN 요약본과 리핑코트를 그냥 기본으로 매일매일 공부하는 걸 깔고 CEN 모의고사 6회분을 풀었습니다. 6회분 같은 경우에 제가 짬짬이 풀고 오프 때마다 공부하면서 풀다 보니까 거의 한 2주도 안 돼서 끝났거든요. 그 이후에는 CEN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그 인터넷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하고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달과 7월달에는 절대 뭔가 새로운 것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이제 공부한 것들 중에서 부족한 개념이라든지 헷갈리는 것들, 각 질환별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될 것들 위주로 다시 공부를 했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영역이 정말 많이 틀리는 영역들이 있었거든요. 그 영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마지막 한 6월쯤 돼서는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리핑코트를 거의 한 6회독 이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틀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 삼성 노트에다가 각 계통별 제가 틀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면 좋을 법한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노트에 정리를 해서 복습을 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여기 옆에도 보시게 되면 CEN 각 계통별 몇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 또 적어놨습니다. 가만히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검은색 글씨로 굵게 표시하고 밑줄 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특별히 이제 거의 한 6개독 이상 하면서 가장 많이 틀렸던 파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계속 복습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프트별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6시 10분까지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도시락 싸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출근 준비를 전부 마칩니다. 그러면 제가 보통 6시 반에 병원 셔틀을 타는데 그 전까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여유가 나요. 그럼 그때 개념 노트, 제가 정리한 개념 노트를 읽던지 아니면 널싱이라고 하는 그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문제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을 통해서 하루에 한 문제씩 공짜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어플을 풀곤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 근무할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일하면서 조금 짬이 나거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의 이 개념 노트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제 씻고 그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한다든지 도시락을 싸고 이러면 보통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11시나 아니면 12시까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무래도 저는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다음날 출근을 할 경우에 너무 피곤하거나 이러면 제가 일할 때도 조금 집중도 안 되고 민폐를 끼칠 것 같아서 제 컨디션을 보면서 조금 조절을 했고, 보통은 데이 끝난 다음에는 한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공부했던 것 같고, 혹시나 그 다음날 오프일 경우에는 거의 한 12시나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다 그런 경우는 1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트 근무할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데요. 5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해서 6시 10분까지 출근 준비하고 도시락 싸고 다 준비한 다음에, 이때는 저희가 나이트 때는 셔틀이 6시 40분에 있어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짬이 나는데 그때 또 앉아서 개념 노트를 읽거나 방금 말씀드린 널싱 어플을 통해서 문제를 풀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에 비해서 조금 조용한 편이고 여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개념 노트를 읽거나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손으로 직접 써서 암기하는 것을 주로 했고요. 퇴근하고 나서 이제 또 출근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8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침 8시부터 한 10시나 11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잠을 자곤 했고, 혹시나 그날이 오픈 날이다, 나이트 오프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프라 하더라도 한 3, 4시쯤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서 한 자정쯤에 또 자는 스케줄을 택하곤 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일하시는 분들은 오픈날 아마 가장 많이 공부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날 8시에서 10시 사이에 기상을 한 다음에 1시간 정도 이제 아침 먹으면서 뭐 머리도 좀 식힐 겸 머리 깨우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한 3시, 4시까지는 쭉 앉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이 다가올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시험 시간이 아무래도 아침이다 보니까 아침에 그 문제를 푸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시간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첫 번째 라운드가 공부 라운드가 끝난 다음에는 점심 겸 저녁을 또 1시간 정도 먹으면서 뭐 유튜브도 보고 예능도 보고 하면서 머리 좀 식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시에서 한 자정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두 번째 라운드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모르는 개념이라든지 헷갈리는 질환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공부 방법 팁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연상법이었는데요. 앵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앵클 범위도 너무 넓고 암기할 내용도 너무 많다는 걸. CEN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벡터 블러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저의 머릿속에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이 펼쳐지는 거죠. 벡터 블러커는 어미가 LOL로 끝나는, 롤로 끝나는 하이퍼텐션을 사용하는 약물이다. 이 약물 기전을 살펴보게 되면 BP를 떨어뜨리고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하트 페일리어라든지 브레디칼디아, 아스마, COPD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개념으로 조금 확장을 시키면 아나필락틱 쇼크가 왔을 때 에피네프린을 주게 되면 베타블러커가 이 에피네프린의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베타블러커를 복용하는 환자들에게는 아나필락틱 쇼크가 왔을 때 에피네프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글루카곤을 줘야 된다. 근데 글루카곤의 사이드 이펙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미팅을 유발한다. 그래서 환자를 사이드 라인으로 눕혀서 약물을 줘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Mask Symptom of Hypoglycemia. 저혈당의 증상을 숨기기 때문에 BST를 체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더 이제 확장을 시켜서는 베타 블로커의 안티도트는 글루카곤이다. 이렇게 해서 저만의 연상법을 통해서 모든 계통을 좀 아우를 수 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강조를 꼭 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인데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비슷한 질환들이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 비슷한 질환들 속에서도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주로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COPD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근데 COPD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거든요. 엠피제마와 크로닉 브론카이티스로 나뉘는데 두 가지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CO2가 올라가고 O2가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제 스퓨름, 가래 같은 경우에는 브론카이티스 같은 경우에 띡하게 나오지만 엠피제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래의 양상은 특별히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커프, 기침 같은 경우에는 브론카이티스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드라이 커프로 하지만 이제 병이 진행이 될수록 웻하고 프로덕티브한 커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엠피제마 같은 경우에는 기침을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긴 하지만 하게 된다면 드라이하고 패킹, 캑캑거리는 기침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병태생리학적으로 봐도 차이점이 있는데 엠피제마 같은 경우에는 에어웨이 컬랩스, 그리고 크로닉 브론카이티스 같은 경우에 에어웨이 인플라메이션. 당연히 인플라메이션이기 때문에 스퓨름 같은 것도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기침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엠피제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 better chest. 아마 COPD 공부하시면서 항상 들으셨던 단어일 것 같아요. 이렇게 각 질환별로 차이점에 대해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건 팁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톡시콜로지나 인바이로멘트나 이런 파트들은 사실 좀 암기를 위주로 많이 해야 되는 파트들이거든요. 저는 이 파트들이 조금 약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시험 보는 직전까지도 계속 손으로 쓰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티콜리너직이나 오피오이드나 세다티브나 아니면 심페토미메틱 같은 이런 계통의 약물들이 어떤 게 해당이 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암기하는 방법 외에는 공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공부 방법, 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CEN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거나 공부만 하고 싶었던 날들만 있었을까요?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저도 공부하면서 정말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약간 현타가 왔을 때도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불합격했을 때 너무 싫어질 나 자신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제가 12시간 근무를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나도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은데 그 시간을 사실 할애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든 거를 2번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판 가서는 사실 그냥 공부하지 말까? 쉬고 싶다. 그리고 또 막판에 제가 좀 사실 몸이 좀 안 좋긴 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이 공부를 다시 한번 할래?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섬뜩해서 일어나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좀 채찍질도 하긴 했지만 채찍질만 한 건 아니었고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저의 목표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무조건 공부하자가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몸을 일으켜서 공부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전에 꼭 칭찬을 해주고 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로 인터넷에 동기부여 웃긴 짤들에 대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귀들을 보면서 저도 자극을 다시 받기도 하고 다시 동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고 정말 이런 필살기를 썼는데도 이게 다 먹히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공부에도 많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앉아가지고 그 CEN 요약본 제가 설명드렸던 요 책
그리고 또 개념을 한 군데 다 정리를 했으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17일 날 CEN 시험을 봤거든요. 직접 제가 체험한 CEN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체감하기에는 앵클보다 한 2배 정도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ER 경력도 없고 ER 출신도 아니어서 조금 더 어렵다고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문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한 2줄, 3줄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바이탈 사인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 랩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는데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나오고 그 증상에 해당되는 질환들을 찾는 문제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질환에 대해서 각 특징별 증상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단순 개념에 대해서 묻는 거는 정말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고 저희 앵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간호사 공부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크리티컬 띵킹이거든요. 그 크리티컬 띵킹에 대해서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 객관식이고 사지선다가 나오는데 질환별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셨거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항상 그 헷갈리는 2개가 남게 됩니다. 이 2개 중에 분명히 하나는 답인데 정말 헷갈리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개념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아두셔야지 정말 문제에서 묻는 답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이 CEN 문제를 푸시게 된다면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보기에서 나오는 이제 선지들을 고를 수 있는데 이 보기들이 단순히 A는 B다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B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말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정말 다른 용어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크리티컬 띵킹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개념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시각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험의 특징은 앵클과는 다르게 북마크 기능이 있어서 시험을 보면서 모르거나 헷갈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북마크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이제 시험 문제를 다 풀고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시작하게 되면 시험 감독관이 A4 용지 3장과 연필 2자루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있다면 종이에 쓸 수도 있고 혹시나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앵클처럼 컴퓨터에 계산기가 있으니까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시험 창을 보게 되면 또 오른쪽 밑에 타임이라고 하는 창이 있어요. 이 창을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누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누르시게 되면 이제 남은 시간이 밑에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시간을 보면서 170문제 풀 때 조금 시간 분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CEN 시험을 시작하게 되면 앞에 한 2가지 정도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뭐 설문조사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는 이제 문제들을 주는데 가령 예를 들면 그거예요. 뭐 미국의 수도는 어디냐 사지선다 중에 고르시오. 미국의 주는 몇 개로 이루어진다 사지선다 중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설문조사 2개가 끝나게 되면 바로 CEN 시험을 시작을 하고 CEN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이제 시험이 끝난 이후에 또 그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맞춰야지 시험이 정말 다 끝나게 되는 거고 합격하기는 어떻게 하냐 시험이 끝나자마자 피니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컴퓨터 창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를 한 경우에는 초록색 글씨로 패스라고 뜨거든요. 그리고 시험 끝난 후에 5분에서 한 15분 후에는 이메일로 패스인지 페일인지 오게 되고 성적표가 오게 됩니다. 150문제 중에 몇 문제 맞춰서 합격을 했는지 몇 문제 틀려서 페일을 했는지 그 메일이 날라오게 되고 제 기준으로는 한 2, 3일 후에는 이제 그 CEN 협회에서
저에게 그 서티피킷 자격증을 주고 그 CEN 배지를 보내줍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한국 집으로 이제 저의 서티피킷과 그 배지가 가고 있는데요. 합격한 이후에 아마 한 일주일 이내로 미국에서 배송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험 공부 방법과 시험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CEN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이미 시험에 합격하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분명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CEN 준비하신 선생님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